아내와 나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계획에 대해 얘기했다. 아직은 서로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결혼하고 1년 동안 신혼을 즐기기로 약속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는 제가 어렸거든요. 어렸다고요? 그때 20대 후반. 네. 그때 나름 20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좀 뭐 불안정했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 먼 얘기로 느껴졌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마 와이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첩장을 주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먼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한 선배가 내게 이런 얘기를 했다. 야, 신혼 즐기는 거 좋은데 아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아 하며 자신이 어렵게 첫째를 가진 이야기를 해줬다. 그 선배는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지만 첫째가 생긴 이후 바로 둘째가 생겨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다. 그 당시에는 그 이야기가 이해는 갔지만 그리 와닿지 않았다.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사실 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아이 생기는 게 어렵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꾸준히 운동도 하고 있었고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솔직히 가지면 바로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결혼을 먼저 한 친구가 비슷한 얘기를 했다. 우리는 아이 갖기로 하고 아이 생기기까지 7개월 걸렸어. 너희가 갖는다고 아이는 바로 생기지 않고 너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며 정말 믿음 충만한 이야기를 해줬다. 사실 그 얘기도 나에겐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신혼여행을 갔다. There's a new air around me. The waves crash onto my feet. Breathing in my surroundings. I fall into a daydream. I look back to the palm trees in the hills by the sea. Where I can sit. 그리고 자녀 계획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의 생각은 같았다. 사실 뭐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된 거죠, 제가. 그리고 아마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바로 가져보자. 콜! 그렇게 우리는 달콤한 신혼을 시작함과 동시에 스리슨, 육아의 세계로 제발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신혼의 시작과 동시에 아이를 갖기로 한 우리 부부. 아이를 갖기 위해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코딱지 파?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아니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지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에겐 아무 소식도 없었다. 전에 선배가 했던 말들이 이제서야 와닿기 시작했다. 점점 불안하고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아내는 오죽할까? 아내는 점점 본인을 자책하기 시작했다. 그런 아내를 위로해주며 함께 본격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를 했다. 좋아요. 임신을 하기 위한 준비요. 네네. 우선 엽산과 비타민 D를 먹었어요. 좋은 거 많이 먹었죠. 흑염소도 먹고
그리고 산전 검사를 했어요. 산전 검사요? 네. 그건 뭐 산부인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네. 산전 검사에 가서 내가 임신을 하는 상태가 됐나, 그리고 뭐 주사를 안 맞은 게 있으면 맞아야 된다, 그런 검사를 해요. 그리고 나팔관 조영수를 했어요. 그게 뭐죠? 그 나팔관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 난소에서 네, 말씀하세요. 그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면 나팔관을 타고 자궁으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막혀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검사를 했어요. 막혀 있나 안 막혀 있나. 아, 저도 검사를 받았죠. 잘 움직이나, 뭐 양은 적당한지, 뭐 활동은 잘 하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했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종이컵을 주거든요. 병원 가면 여기 담아오라고. 근데 제가 늘 궁금하던 게 과연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상을 보여준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무슨 영상을 보여주는지가 사실 좀 궁금했는데, 일본 걸 보여줍니다. 그럼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제가 갔던 병원은 일본 거. 다행히 검사상으로는 우리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건강하다고 했다. 운동도 시작했다. 나는 헬스를 했다. 하체 위주로. 아내는 수영을 시작했다. 의사와 주변 사람들은 둘 다 젊고 건강하니 시간을 두고 부담을 갖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고 조언해줬다. 안다. 나도 부담을 버리고 여유를 갖고 싶지만 빨리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떨쳐내긴 힘들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기분은 상당히 별로죠. 일단은 뭔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다른 것보다 이제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늦게 결혼한 사람이 아이가 먼저 생기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조금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체 위주의 운동과 복분자, 홍삼, 흑염소, 장어 등 몸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먹으며 노력했다. 먹을 안 해, 이 친구. 그리고 몇 개월 후 우린 테스트기에 희미한 두 줄을 보게 된다. 희미했지만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살면서 처음 봤다. 아이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테스트기를 써왔다. 그동안은 모두 한 줄이 나왔다. 아무래도 임신 테스트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이제 좀 늦어진다 싶으면 이제 테스트기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바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져도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좀 늦어져서 테스트를 해.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한 줄이 나와.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심리적인 원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이제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마음이 아팠죠. 진짜 마음고생을 그래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생기는 기대는 사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겠지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또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도 큰 거고. 정말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아내는 그 두 줄을 보지 못했다. 너무 희미해서. 오늘도 한 줄이네 하면서 화장실에 나오던 아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확인했는데 희미한 두 줄이 보였다. 내가 너무 절실해서 헛게 보이나 싶어서 눈을 씻고 보고 눈을 씻고 보고 여러 번 보고 아내한테 물어봤다. 여보, 이거 줄 아니야? 이거 나만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또 나름 디자이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100%라 그러면 한 요 정도? 3%? 요 정도? 한 5%? 5%도 찌네. 한 2%?
딱 요 정도?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헛게 보이는 건지 요 정도 느낌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좋아요. 안에도 눈을 씻고 보더니 맞는 것 같아. 다음에 물 눈은 맞아. 우린 서로를 끌어안으며 신혼 최고의 아침을 맞이했다. 병원에서 그 말을 듣기 전까진.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야, 1번. Let's give unto us all. 너무 기뻤다. 왜 저래? 시기상으로 계산해보면 4주 정도로 예상된다. 하나, 둘, 넷. 아주 이른 시기지만 너무 기뻤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 같아 뿌듯했다. 출근을 하는 느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물론 그 이후에는 더 좋았던 순간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막 감동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매일 아침 테스트기를 했고 점점 짙어져 가는 두 줄을 보면서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고 느꼈다. 매일 테스트한 테스트기를 사진 찍고 매일 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건강하게 자라다 오라며 기도해줬다.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이렇게 해야지 앞다리가 쏙. 우와. 그렇게 아내와 첫 산부인과를 갔다. 기억나십니까? 네. 두 줄을 보고 산부인과에 가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임신인 것 같다. 근데 이제 피 검사 수치 올라가는 거 봐야 되니까 다음 진료를 예약해놓고 왔어요. 네. 근데 너무 그 초음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었다는 거죠? 네, 초음파 그 한이- 애기집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다른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 검사한 병원이랑 그 초음파 본 병원이랑 다른 병원이에요? 네. 그랬군요. 첫 진료. 의사 선생님과 초음파를 보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애기집이 없네요. 자궁 외 임신인 것 같습니다. 자궁 외 임신인 것 같네요. 산모에게 위험하니까 지금 바로 수술하고 아이 갖는 건 다시 준비해보세요. 다행히 두 분이 아직 젊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기뻐했던 나와 아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나보다 더 충격을 받았을 아내를 생각하니 어떠한 내색도 할 수 없었다. 일단 자궁의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때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말 그대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면 그 수정된 수정란이 이제 자궁에 와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자궁에 착상을 하지 못하고 뭐 난관이나 뭐 난소 그리고 뭐 복강 혹은 자궁경부 이런데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 거를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이 착상되고 아기집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심하게는 뭐 파열이 될 수도 있고 산모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약물 치료나 수술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총 맞은 것처럼 내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생긴 느낌이었다. 더 싫었던 건 저런 믿기 힘든 사실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설명해준다는 거였다.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솔직히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싫었어요. 그러니까 좀 밉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저랑 아내랑 기분이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여태까지 느껴본 적 없던 그런 기쁨을 느꼈는데 이제 병원에서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듣지를 못했고 오히려 이제 되게 매정하게 들렸거든요. 감정적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있는 그 팩트만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젊으니까 바로 다시 가지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은 너무 속상했고 되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의사가 돌팔이 같고 믿음이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죠. 의사의 본분을 다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저희가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생각을 좀 하겠다며 병원을 나왔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도저히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 중에 위로를 많이 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 그 말이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잘 이겨내 왔거든요. 근데 이때의 이 일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피검사를 했던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지. 일단 병원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라고 처음 갔던 병원에서 오라고 했다. 우린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난 아무래도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인가 봐. 하며 폭풍 눈물을 흘렸다. 그런 아내를 본 나도 눈물이 흘러나왔고 우린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렇게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병원에 갔다. 그 병원에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 애기집 보이는데요? 지옥에 있던 우리에게 천국의 손길이 다가왔다. 애기집이 있긴 한데 너무 아래에 있어서 좀 지켜보긴 해야겠어요. 절대 안정을 취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와보세요. 자궁의 임신은 정확히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지옥에서 건져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애기집이 있는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정말 다행이다. 오늘 하루 나는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가장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을 모두 경험했다. 그때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감정의 기복이 가장 심했던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정말 기쁜 상태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정말 너무 슬펐다가 다시 기분이 엄청 좋아졌죠. 그때는 진짜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기억입니다. 그때 초음파를 다시 보고 아기집 있다고 했을 때도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다른 병원에서 안 보인다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서도 아기집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니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불안했죠. 솔직히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조금 안 좋게 얘기했죠. 기쁜 마음으로 알린 게 아니고 기도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알렸죠. 약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막 엄청
괜찮다, 아싸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불안했다는 거죠? 그치. 아내와 난 집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절대 안정을 취했다. 아내는 계속 침대에 누워 생활했고 난 열심히 아내를 보필했다. 그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꼭 붙어있으라는 뜻으로 태명을 꿀떡이라고 지었다. 네. 안정을 취하라 하니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났어요. 그 병원 다시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갔다 와서 집에 계속 누워 있는데 그 애기 집 안 보인다고 했던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쵸. 근데 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애기 집 보이는데 돌팔이가. 조금 감정을 좀 다스리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애기 집 보고 왔고 그냥 위치가 좀 안 좋을 뿐이지 자궁의 임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죠. 우리 원래 다니던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애기 집 보였다. 그쵸. 위치가 안 좋다는 거는 우선 안 좋다는 신호니까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아이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있다는 걸 봤고 그러니까. 애기 집도 봤고 그리고 난황도 받고. 그 난황도 받고 봤는데 이제 뭔가 계속 안 좋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맞아.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거지. 맞아.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아이가 멀쩡하게 바라는 사람이고 맞아. 건강하게 바라는 사람인데 계속 막 그분이 계속 안 좋게만 얘기했어.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온 사람들한테 막 찬물을 막 뛰어드니까. 맞아. 되게 뭔가 안 좋다는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마음이 많이 약간 상했죠. 이렇게 조금 달래서 이런 상황에는 뭐 안타까우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자궁 임신이 위험하니까 빨리 해야 돼요. 약간 좀 물건대 하듯이. 맞아.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병원이 왜 평이 좋은지 난 이해가 안 됐었지 그때는. 저희가 어떤 병원이라고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안 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우리는 꿀떡이를 지키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물론 나와 아내도 매일 기도했다. 더 많은 기도를 받고 싶어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우와 잘한다 하진이. 병원 가는 날이 다가왔다. 지난번 병원에선 다음에 올 때 아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와 아내는 꿀떡이 심장 소리를 들을 생각에 너무 설렜다. 심장 소리 들으면 우는 거 아니야? 라며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부푼 기대를 안고 병원을 갔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설렜죠. 약간 옛날부터 약간 꿈꿔왔던 순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로망들이 다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상상하게 되는 거지. 내가 과연 울까? 아니면 뭐 좋아서 웃을까? 그때 그 감정은 뭘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막 그것도 생각하다 보면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우리 울면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쳤었죠. 하하하고 웃으면서 밝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고 우린 또다시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아기 집이 비어있네요. 우린 계류유산 판정을 받았다. 계류유산은 애기 집만 있고 속이 텅 비어있다. 초음파상에서 보면 정말 애기 집만 있고 속엔 아무것도 없다. 의사는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사실 나와 아내는 의사의 말을 대부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의 부푼 기대는 우리를 비웃듯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네. 그때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무 말도 안 들리더라고요. 계속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슬픈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충 이제 어떻다라는 것만 듣고 나와서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서로 잘 못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주신 종이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알았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소파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다. 일단 처음에는 약물로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잔여물이 좀 있어서 그게 오랫동안 자궁에 남아있으면 자궁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좀 비워주는 걸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걸 했죠. 그게 소파 수술인가요? 네네. 그 수술할 때는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 수면 마취도 하고 자고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냥 산부인과 검사할 때 그 불편한 그 정도로 불편한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와서 회복실에서 누워 있을 때 좀 아프죠. 그때부터 좀 아프죠. 마취 깨고 그러면은 이제 피도 많이 나오고 아프죠. 생리통에 한 10배? 10배?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서 며칠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도 몸 똑같이 나은 것처럼 똑같이 조리해야 한다 하는데 누가 수술하고 그걸 똑같이 챙기겠어. 그치, 마음이 다르네. 마음이 다르지. 엄청 다르지. 완전 반대잖아. 그치. 그 계류에선 그 수술하고서는 그냥 주변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 나 역시 역대급 멘붕을 맞았다. 하준아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 역시 프로가 아니구나. 출근하는 길에 눈물이 나고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버스 타다가도 눈물이 나고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났다. 결국 회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쉬었다. 사실 살면서 하늘을 원망한 적이 없었지만 솔직히 이때는 하늘을 원망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아빠로서 자격이 없습니까? 가끔 뉴스에서 자녀를 폭행한 기사가 나오면 저런 사람도 아이를 주시면서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데 왜 저에겐 안 주시는 겁니까? 하며 하늘의 기도 대신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했다. 음메 송아지 귀엽게 불러봐. 귀엽게. 이 아저씨 그럼 밥이라도 드셔보시죠. 먹방이라도 내보내게. 하지만 이번 유산이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유산이 아니었다. I threw a mirror in the ocean to see all that I want to see. A major force in my head. 시간이 지나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다만 변한 게 있다면 우린 서로 내색하지 않았다. 우리의 조급함을. 네, 그때 이제 워낙에 상처가 컸고 진짜 이제 문득문득 생각도 나고 생각이 나면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티는 안 냈지만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대를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뭐 당연히 기대가 되죠. 매달 이제 이번 달은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뭐 아이가 생기면 예뻤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뭐 머리도 좋았으면 좋겠고 뭐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그냥 건강하게만 그냥 건강만 해라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이제 아픔이 컸기 때문에 최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고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고 중고차도 구입해 예전보다 신혼을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주변에 임신하는 부부들이 하나둘 많아지면서 왠지 모를 박탈감과 공허함을 느꼈다. 뭐야 하나둘 아홉 열은 뭐야? 너무 건너뛰는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축하하지만 부러운 마음을 감추긴 힘들었다. 그리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내가 뭐가 부족할까 하며 나를 자책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게 된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기뻤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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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하지만 나와 아내 모두 기뻐하지 않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저랑 아내랑 마찬가지였는데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은 좋아하지 말자. 우리 심장 소리 듣고 안정기 지나고부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도 그전에는 알리지 말자. 그 좋아했던 만큼 그런 아픔이 컸기 때문에 최대한 기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쁘긴 했죠. 그래도 이제 뭐 건강하길 바랬고. 그 당시 나와 아내 모두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병원 갈 시간을 내기 힘들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우리에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다. 갑자기 아내가 복통을 호소했고 하혈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화학적 유산 판정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2번 했지만 모두 유산했다. 사실 첫 번째 유산에 비해 두 번째 유산은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 첫 번째는 무방비 상태에서 받은 충격이라 데미지가 상당했고 이미 경험을 해서 그런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심적으로 전혀 아무렇지 않을 순 없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유산했을 때랑 두 번째 유산했을 때랑 일단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워낙 초기에 이제 유산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산했던 경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산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아이를 갖는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더 깨닫게 됐고 그리고 정말 아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복이구나.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이제 결국에는 때가 있겠지. 뭐 결국에는 아이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와 동시에 다음번에 또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느낄 일이 없겠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2번이나 난 또 하늘을 원망했다. 하지만 아내는 태어났다. 아, 이젠 모르겠어.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냥 다 내려놓자.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아니면 말고.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그렇게 씩씩한 아내를 보고 안심했다. 콜. 여보 나 못하겠어. 그래도 기대를 아예 뭐 안 하진 않았지. 말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몇 년 거의 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그게 안 내려놔지지. 그리고 막 이제 뭐 생기든 말든 우리끼리 살든지 하자 막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약간 최면 같은 거였어.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당연하지. 그리고 막 주변에서 2번 유산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2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그쵸? 습관성 유산이 무섭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병원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워서도 더 못하겠는 거지. 또 유산할까봐. 그렇게 우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열심히 신혼을 즐기며 지냈다. 그리고 변한 게 있다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거절하지 않고 모두 했다.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픔을 생각하면 교회가 싫었다. 그렇게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며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아픔이 점점 잊혀져 갈 때쯤 나와 아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맞이한다. 그렇게 아이에 대한 갈망이 잊혀질 때쯤 우린 테스트기에 아주 뚜렷한 2줄을 보게 된다.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예전에 힘이 할 때는 이 정도였다고 치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 정도였습니다. 정말 진짜로 이 정도. 엄청난 차이죠. 사실 이 정도면 진짜 놀랄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엄청 초기여가지고 나의 경험으로 이제 비춰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정도 색깔이 나왔습니다.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이랬어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4명이나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할 수 없었다. 기쁨이 크면 슬픔도 커진다. 임신이라면 시기적으로 3, 4주 정도일 텐데 왜 이렇게 색깔이 진하지?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산부인과로 갔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피검사를 했다. 피검사 수치가 나와야 할 양보다 2배 이상 나왔다.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도 기뻐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쌍둥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되는 태몽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이제 피 수치도 그렇고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렇게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명이든 2명이든 그냥 건강하게만 제발 있어줘라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쌍둥이를 기대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음파를 보러 갔다. 아내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커튼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커튼 밖에서 기다렸다. 너무나 궁금해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제발, 제발, 제발.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간절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유산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건강한 아이가 제발 건강하게 기도한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정말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때 들리던 의사 선생님 소리. 이번에도 틀렸구나.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한숨을 듣는 순간 거의 좌절했죠. 왜냐면은 한숨을 쉰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거니까. 아버님 들어와 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바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살면서 가장 소름 돋는 얘기를 들었다. 애기 집이 4개네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 같은 내 쌍둥이가 찾아왔다. 저기